안녕하십니까? 내 수업을 다양하게 도와주는 도구 캔바 두 번째 강의 캔바 기본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캔바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 두 번째 캔바의 템플릿 활용 방법,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다운로드 및 공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바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맨 처음에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요. 초기 로그인 화면에서 마음에 드는 메뉴를 선택하여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프리젠테이션 기능, 그리고 협업을 위해서 화이트보드 기능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맞춤형 크기로 원하는 사이즈를 미리 설정할 작업도 가능하며 가지고 있는 이미지, 동영상 파일 등은 업로드를 통해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일, PDF 형태는 일정 용량이 초과가 되면 작업이 어려우니 가급적이면 용량을 확인하신 뒤에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캔바 사용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이후에 나타나는 기본 화면에서 선생님들의 사용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그에 따라 템플릿을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미리 열어놓은 거는 프리젠테이션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좌측 검은색 안에 보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디자인, 그림이나 화살표, 그래픽 등을 넣을 수 있는 요소, 본문에 글을 넣을 수 있는 텍스트,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올릴 수 있는 그림이나 다양한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 업로드 항목, 그리고 마음껏 선생님들이 협업이나 개인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그리기도 있습니다. 그리기를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형광펜, 사인펜, 파란색 펜 등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화살표, 이런 식으로 전체 모양을 묶을 수도 있고 색의 변환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의 굵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분홍색 지우개 기능을 통해서 지우시거나 혹은 위쪽에 나타나 있는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내용을 되돌리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사용을 위한 기능은 왼쪽 검은색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매우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이후 작업하시고자 하는 템플릿을 실행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메뉴 사용은 템플릿 실행 뒤에 나타나는 좌측 검은색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자인, 요소, 텍스트, 업로드 등과 같은 기능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검색을 통해 작업하고자 하는 디자인 탐색이 가능하며 템플릿, 레이아웃, 스타일 등 원하는 디자인을 결정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선생님들이 밑에 있는 요소나 텍스트를 이용하여 본인만의 템플릿이나 레이아웃을 설정하여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소입니다. 요소는 말 그대로 각종 이미지, 그래픽, 도형, 표, 동영상, 음원, 차트 등 다양한 요소를 선택이 가능하고요. 검색을 통해 원하는 요소 탐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 글자 입력입니다. 검색을 통해 글꼴을 검색하고 텍스트 상자 추가를 누르면 템플릿의 텍스트 스타일에 맞게 글 상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실행하게 되었을 때 글꼴 크기, 색상, 진하게 여부, 밑줄, 대소문자 지정 등이 가능하며 문단 모양, 문장 간격 조절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문서나 PPT 사용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매우 수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업로드입니다. 업로드는 직접적으로 선생님들 컴퓨터에 있는 파일의 업로드도 가능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선생님들이 가입되어 있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있는 게시물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있는 사진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정 연동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그 외에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구글 포토 등도 선생님들의 계정이 연동된 이후에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기 기능입니다. 그리기를 보시면 펜, 사인펜, 형광펜, 그 다음에 여긴 지우개에 해당하며 그 다음에 그린 것을 해당 영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화살표가 있고요. 색상, 선 굵기 등 조절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은 협업 활동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템플릿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알다시피 파워포인트와 동일하고요. 교육자 인증 후에 제한 없이 다양한 템플릿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장할 때 PDF 버전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 외에도 JPG, PNG, 그 다음에 PPT, GIF, MP4, 디자인 전용인 SVG 등의 형식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닥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문서 작성 기능에 해당하고요. 저장 형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PDF와 닥스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경우는 다른 기능과는 좀 다르게 출력 용지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A4나 A3 편지 등 그 양식에 맞춰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사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프레젠테이션이나 화이트보드 등과 같은 기능은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 닥스 기능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다른 문서 기능이 있다 보니까 활발하게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닥스를 통해서도 선생님들이 수업에 맞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화이트보드 기능입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매우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기능이고요. 구글 젠보드처럼 협업에 특화된 도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협업에 특화됐다고 해서 개별 작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각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프레젠테이션과 동일한 파일 형식, 앞서 말씀드렸던 JPG나 PDF, PPT 등 그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스스로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그 화이트보드 템플릿 자체가 매우 유용하고요.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템플릿들을 선생님의 활동 목적에 맞게 다시 조금 가공해서 재사용하게 되어도 매우 유용하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선생님들의 이제 수업 준비나 업무를 좀 경감해 드릴 수 있는 요소가 될 것도 같습니다. 화이트보드 기능에서 첫 번째 추천드리는 보드 템플릿은 KWL 차트라고 해서요. K는 No, W는 Want, L은 Learning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K는 알고 있던 것, W는 알고 싶은 것, L은 알게 된 것. 이 내용을 그 흐름에 맞게 작성하는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들으셨으면 이거 어떠한 과정과 유사한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설계되는 수업의 과정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거에 따른 산출물이나 아니면 기록지 등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차후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기록할 때 유용한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수 있는 화이트보드 템플릿은 SWOT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급이나 조직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등을 이제 4분할 해가지고요. 이것들을 보통 어떠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때 많이 사용하는 템플릿입니다. 학급 회의 때도 쓰실 수 있고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대토론회나 교직원 워크숍 등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사용했을 때 유용성은 종이
시간의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PPT를 동영상으로 변환도 가능하고 혹은 사진을 붙여서 동영상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캔바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AI 도구로도 동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 기능을 활용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수업 유튜브 계정에 배경, 썸네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제작해 놓고 내려받지 못하면 그것도 매우 곤란하겠죠? 제가 캔바를 강의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은 공유로 통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를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 혹은 링크 공유를 통해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다운로드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한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공유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 공유 메뉴를 누른 뒤에 나타나는 화면을 살짝 내리면 아래에 다운로드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운로드의 경우 해당 템플릿에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다운로드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메뉴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메뉴를 누르고 맨 처음에 나타나는 파일 형식에서 보면은 다양한 파일 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PPT나 화이트보드의 경우는 이미지 파일, PDF, 웹 디자인 애니메이션에 적합한 SVG, MP4 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고 닥스의 경우는 PDF와 닥X 형식으로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공동 작업을 위한 링크 공유 기능입니다. 동일하게 공유를 눌러주고 바로 아래를 보면 협업 링크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협업 링크에서 사용 가능한 대상, 권한을 설정한 뒤 링크 복사를 누른 뒤에 구성원들과 공유를 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 PC나 노트북의 경우는 링크만 주어지면 캔바 로그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즉 모바일의 경우는 편집을 하려면 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처해 있는 수업의 상황에 맞춰서 링크 공유의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강 캔바 기본 사용법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 목적에 맞게 템플릿을 선택하여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로 제작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은 템플릿 실행 후 나타나는 좌측의 검은색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특히 화이트보드는 협업이나 브레인스토밍 작업에 매우 유용한 템플릿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공유입니다. 공유를 통해 다운로드나 협업 링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두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